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조명도 막 들고 다니고. 이 막 조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들어주거든요. 자기도 옷책에도 넣고 막 카메라 감독도 아니고 막 조명이 막 들어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아 그래? 네. 식사하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네. 간단한 소개 해야 되죠. 네, 부장님이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고. 아. 아, 미치겠다. 오프닝 멘트를 해야 되는구나. 아.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투자하면서 재밌었던 이야기, 삶에 대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시간인 거고, 왼쪽은 저희 채훈님이라고 저희 지금 원스터디 하시는 수강생님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채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천만 위원님께서도 저희 스터디 하셨었고, 안녕하세요. 월천만 우연입니다. 저희 그리고 아부님은 저랑 같이 투자하시고 저희 회사를 같이 운영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멘토로 와주신 아부님이십니다. 누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죠 이제.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일식을 좋아하신다 했지. 일식 하면 생각나는 게 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나는 오자마자 처음에 저거 야근님이 보고 라면 끓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일식 있으면 뭔가 우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주문을 했죠 제가.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물론 젊긴 하지만 몇 끼를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머. 왜냐면 먹은 것보다 이제 먹을 게 좀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늘 맛있는 게 먹고 싶다라고 늘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 일에 늘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냥. 저 원래 파티 같은 것도 싫어하고 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왔어. 그랬더니 크리스마스를 즐겨야 돼 같은 거 이제. 몇 번 없잖아 이제. 내가 이제 얼마 될지 어떻게 알아. 월드컵 있을 때도 4년에 한 번씩이야. 몇 번 없어. 야, 이때 안 하면 내가 정말 이거를 즐기고 같이 끌어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하죠. 왜냐면 저는 진짜 그런 거 먹거든요. 낙찰 받았어? 받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로서 되게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늘 1등을 해야 되잖아요. 1등을 안 날아주는 거야. 근데 막상 1등을 해도 내일은 또 다시 0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오늘이 끝나면 내일은 다시 시합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1등을 하면은 또 해야 되네. 또 그 다음에 1등 해도 또 해야 되네. 운동을 그만지 않는 한 끝이 없는 거야. 매일매일 1등을 해야지만이 알아주는 거고 3등 하면은 안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았어? 처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것도 되게 큰 경험이고 잊지 못할 거구나 라고 의미를 좀 부여하니까는 또 좀 많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떠한 쇼를 보든 간에 감동이 없어. 왜냐면 우리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연습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든지 다 연습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하면 대단한 거고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의 노력도 보이고 열정도 보이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근데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운동선수였나 봐요.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늘 그래. 그래서 이제 올림픽 나가서 1등한 형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형 1등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허무하대 이제. 내가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제 다음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내려갈 일만 생긴 거야 이제. 왜냐면 올림픽에서 1등 했으면 그다음부터 내려갈 일만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허무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생각했죠. 나는 저에게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허무하지 않겠구나. 네, 투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아, 멋있습니다. 채원님은 투자를 참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 원래 살던 집을 팔지를 못하고 이사를 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두 채가 동시에 두 배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로또 같은 성공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자만했던 게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것들 제가 추천해준 사람들은 다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저 이제 혼자 생각에 되게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맞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시기가 와서 그걸 팔고 꼬마 빌딩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뭐 아무런 지식도 없이 정말 꼬마 빌딩을 제가 계약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그 다음부터 좀 알게 된 순간 잘못 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지했냐면 자산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언제나 그냥 뭐 내보내고 새로 입찰을 맞출 수 있고 그런 수익률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뭐 용도가 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아 이거를 잘못 샀구나 라는 걸 알 순간 제가 차라리 잔금과 세금을 지키고 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나한테 좀 낫겠다 싶어서 제가 시작도 전에 수업료를 내고 그거였죠.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겁없이 들어왔던 그것들을 좀 반성을 하고 이거 정말 제대로 성공을 해보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말 또 혼자서 하루 한 5시간 이상 못 자고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계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혼자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야는 확실히 정해져 있었고 제가 가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고 근데 또 그걸 하고도 또 겁없이 막 경매를 막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배우고 커 나가야 되겠다 해서 족장님 유튜브에 쌓여 있는 걸 한 일주일 안에 거의 밤새고 다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내는 법을 알고 그럼 상가에 이렇게 받으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찾아서 3번 폐차라고 이제 낙찰 하나 8월에 받았어요. 그게 5월에 이제 계약금을 버리고 8월에 첫 낙찰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좀 빠르게. 빠르네. 근데 이제 제가 첫 낙찰을 받고 그걸 종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께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쓴 보증금의 10%를 넣어야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용기 있었죠. 와. 그래도 받았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귀여웠던 시절이라.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상승이 많이 되면서 중개사 분들도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았죠. 왜냐면 수요가 폭발하죠. 팔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는 뭘 사든 간에 오를 때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중개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로 막 들어온 거예요. 도장을 어차피 대표가 찍은 거니까 자기는 연결하면 되니까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그냥 막 중개를 했던 거죠. 하나 팔면은 뭐 0.5%, 6% 부르니까 한꺼번에 돈 몇천만 원씩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빌딩 계약으로 가잖아요. 오전 11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한 7시에 나와요. 왜냐면 특약을 계속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 보고 특약을 다 넘겨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말이 또 달라져요. 왜냐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와, 그러니까 우리 그 선볼 때 있잖아요. 선볼 때. 야, 일단은 좀 만나봐.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보면은 또 좀 이렇게 좀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일단 와. 오면은 마음이 좀 움직여 사람이. 그다음에 온 다음에 각 방을 딱 들어가라 그래. 둘이 절대 못 만나게. 중개사가 왔다 갔다 해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말을 전달하죠. 조율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 방에 와가지고 계약서 쓰거든요. 어쨌든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디테일한 조율은 나중에 만나서 하자고 하고 일단 그날 이제 계약 의사가 확실하면 그날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계약금을 안 넣으면 누군가가 바로 체가하고 막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계약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힘드시겠을 텐데 3개월 만에 잘 잃으셨네요. 그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거 계약금을 포기할 때까지 좀 고민이 많기는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딱 계약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이거는 살릴 수 없는 판단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진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여기 다 넣어야 몇 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수익형이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약간 외곽이었기 때문에 시세 차이는 뭐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수익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임차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몇 년 걸릴 것 같았고 그래서 당신 좀 많이 아프고 그러긴 했는데요. 그냥 되니까요. 긍정적. 예,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건물주로 그냥 좀 살다가 또 계속 다른 거에 사고를 쳤겠죠. 제가 문제네요. 그 빌딩을 살 때는 족장님 만나기 직전이었어요. 아, 예. 다행이네. 예,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주거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상가밖에 없었고 그러다 이제 족장님 유튜브를 봤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를 보고 이 빌딩을 보니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더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또 살리려 노력했을 텐데. 왜냐면 저는 보면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입찰하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물어본 경우가 많아.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다 잘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수익 내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 70%는 거의 대부분 다 잘못 받아. 그리고 진짜 앞만 보고 딱 받으시거든요. 앞만 딱 요것만 딱 보고. 근데 요거 말고도 뒤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 안 해. 그 다음에 나의 노동력은 생각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강원도에다가 월세 30만 원짜리가 있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세팅하고 나면 이자 내고 하면 10만 원 남는데요. 근데 강원도 한번 갔다 오면 2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 3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 되면 강원도 뭐 보일러 고장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니까 고장나고 나면 고쳐주면 120만 원 아니야? 그러면 요거 갈아주고 중개 수수료 내고 뭐 내고 도배 장판하고 하면은 그럼 한 달에 10만 원 남았는데 그럼 무슨 수익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으로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뒤로 나갈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되게 섭섭해가지고 또 그냥 나가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그런 끝내긴 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이게 사실 처음에 막 부동산 공부하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이미 막 수익을 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나는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러니까 나도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시는 게 안 들리는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라도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이 생기니까 맞아. 일단 막 뭐 나는 몇십만 원 안 남아도 좋아 이런 생각으로 막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보고 나서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그 시간과 기간과 뭐 처리하러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들고 족장님 해주신 따끔한 충고가 처음에 잘 안 들리죠 사실. 그래도 또 그것도 이해도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1년에 2개만 받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 2개만 받아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 잘못받잖아요? 그럼 이게 처리할 때까지 2년이 걸려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는 나한테 있는 돈은 뭐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잘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처리하는 데가 2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차라리 정말 좋은 거를 1년 동안 한 개에서 2개만 받으면은 그 처리해서 그냥 한 바퀴 돌리잖아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빨리 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근데 막상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어설프게 하다 물리잖아?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딱 물리면 저도 느끼거든요. 아, 이거는 2년 이상 가겠다. 이런 느끼거든요. 내 플랜은 6개월이었는데 이게 딱 걸려서 2년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힘든 것보다 그게 더 심해. 내가 뭐 한 거지? 근데 쟤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쟤가 나보다 잘하지? 라으면은 이제 멘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분 아시죠? 그럼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낙찰 받아보려고 되게 다니고 이랬는데 계속 폐차를 하니까 너무 진짜 남는 거 없는데 높이 쓰고 싶다 막 이런 거를 진짜 막 옆에서 뜯어 말렸어요 진짜. 근데 그때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았어요. 천천히 받는 게 나아요. 일단 드세요. 일단 좀 드세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앤디 어떻게 하지?